자, 오늘 해설 분석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이번에 파헤쳐볼 주제는 아주 근본적인 인지적 탐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구조적인 실체를 묻는 작업이죠. 우리는 이 분석을 통해 상당히 이성적이고 명쾌한 결론 하나를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관찰자는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특정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게 뇌과학이나 인지철학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논리적 구조를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의 텍스트를 시각으로 읽어드리고 있고 동시에 제 목소리를 청각 데이터로 처리하고 계시죠? 여기서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현상 뒤에 마치 중앙 통제실에 앉아있는 통제관처럼 그것을 쥐고 흔드는 누군가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바로 이 단순한 의문이 오늘 우리가 진행할 논리적 추적의 출발점입니다. 이 숨어있을 법한 보는 자를 찾기 위해 우리는 꽤 다양한 학문적 영역을 교차 검증해 왔습니다. 뇌의 신경망 구조를 샅샅이 분석하기도 했고, 뇌 안에서 이른바 여기라고 부를 만한 물리적인 좌표를 특정해 보려고도 했죠. 또 주체라는 개념을 오랜 시간 붙들고 있던 서양 철학의 논리, 심지어 현대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한계까지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어딘가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을 그 관찰자를 과학적,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것.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분석의 층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임상적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뇌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철학적 구조를 분해해 봐도 그 누군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정보가 처리되면서 생각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고정된 생각하는 자는 없었고 생물학적인 화학 반응으로 감정은 흐르지만 그 감정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느끼는 자 역시 그 어떤 데이터로도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깔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경험은 있지만 주체는 없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주관적인 감상이나 신비주의적인 선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현상학적인 팩트입니다.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 데이터가 처리되는 인지적 경험 자체는 명백히 존재하지만 그 전체 과정을 중앙에서 통제하는 독립된 실체는 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밀한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그렇게 관찰자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어왔을까요? 그 사고의 과정을 분해해보면 우리가 빠져있던 논리적 오류가 보입니다. 우선 경험이 일어난다는 걸 인지하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누군가가 당연히 있어야지 라고 가정해버려요. 그리고는 주체가 존재한다라는 결론으로 비약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건 언어적인 습관일 뿐이거든요. 세계를 서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설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착시를 직시하고 나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 처음부터 치명적인 논리적 함정을 품고 있었어요. 증명되지도 않은 누군가가 당연히 있다는 전제를 아주 교묘하게 끼워 넣은 질문이었던 거죠. 있지도 않은 대상을 미리 있다고 못 박아두고 그걸 찾느라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의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정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를 찾는 질문은 이제 과감히 폐기해야 하죠. 대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언제 일어나는가? 이건 정말이지 관점의 거대한 전환입니다. 나라는 것을 공간을 차지하는 명사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조건에 의해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인지적 프레임을 바꾸게 되면 관찰자라는 개념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는 고정된 존재나 뇌 속의 특정 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일어나는 방식, 즉 하나의 사건입니다. 마치 소리의 파동이 청각세포를 자극해서 소리가 들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이치죠. 관찰이라는 현상도 특정한 조건이 배열되었을 때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일 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감각의 정체가 아주 건조하고 명쾌하게 드러나죠.
나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뇌파를 아무리 추적해봐도 나라는 유일무이한 위치는 없어요. 그저 특정한 조건에서 아주 복잡하게 발생하는 정보 처리 사건들의 패턴이 있을 뿐입니다. 관념적인 거품을 쫙 빼고 나면 자아라는 건 결국 수많은 인지적 사건들이 엮어내는 네트워크의 패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과학적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철학적 논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세상 모든 게 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건가? 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소멸이나 존재의 부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불필요하게 엉켜있던 잘못된 개념이 이성적으로 풀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있지도 않은 족쇄를 스스로 차고 있다가 그걸 탁 풀어버리는 것과 같죠. 이 개념적 해체 과정이 우리의 인식체계에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조적으로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나라는 가상의 중심, 그 허구의 통제실이 논리적으로 해체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끼워 넣던 무거운 인지적 필터가 거치게 됩니다. 중간에서 데이터를 왜곡하던 주체라는 불필요한 노드가 제거되면서 외부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이 훨씬 더 빠르고 투명해지는 겁니다. 정보 처리 관점에서는 완벽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그렇다면 그 주관적 필터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경험은 과연 어떤 형태일까요? 그것은 보는 자 없이 보는 것, 느끼는 자 없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자 없이 경험되는 상태입니다. 중간상인 역할을 하던 가상의 자아가 빠지니까 인식의 기관과 대상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세계를 어떤 가공이나 왜곡 없이 입력되는 원초적 데이터 그대로 선명하게 마주하는 가장 최적화된 인지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찰자는 존재가 아니다. 관찰은 존재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것은 어떤 실체가 먼저 존재하고 그 뒤에 행동을 한다는 낡은 패러다임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선언입니다. 고정된 주체가 대상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관찰이라는 동적인 사건 자체가 조건에 의해 먼저 발생한다는 이 전복적인 인지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구조적 전환이 단순히 개인의 철학적 사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학문 분야의 골칫거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풀어내거든요. 동양 철학의 무아 개념을 철저한 논리적 뼈대로 재해석해내고 수백 년간 서양 철학을 짓눌러온 주객 이분법을 아주 깔끔하게 해체해버립니다. 양자역학의 관측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단서가 되기도 하고 점차 고도화되는 인공지능과 인간 인지의 경계를 완전히 새로운 기준에서 설정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거대한 학문적 논의들을 지나왔으니 다시 가장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층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체니 자아니 하는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해체해버렸다고 해서 당장 우리 눈앞의 세상이 사라지거나 작동을 멈추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개념을 제거해도 경험은 계속 일어납니다. 망막은 빛을 수집하고 신경망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시야를 구성해내죠. 개념적 주체가 없어도 이 순수한 경험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아주 집요하고 치열하게 이어온 우리의 논리적 추적을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자를 찾으려 했으나 발견한 것은 보임 그 자체였다. 증명할 수도 없는 인지적인 허상을 쫓아 헤매던 발걸음을 마침내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의심 없이 발생하고 있는 관찰이라는 사건 자체를 이성적으로 직시하게 된 겁니다. 문장 자체는 간결하지만 세계를 대하는 인식의 기반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아주 묵직한 결론이죠. 자, 오늘의 해설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관찰자는 그저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적 사건일 뿐이라는 논리를 철저하게 해체하고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성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은 끝났는가? 아니면 비로소 시작되는가? 주체라는 불필요한 필터를 걷어낸 이 명석하고 투명한 인식의 상태로 여러분은 앞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차분하지만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